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업인데요. 이상기후에 연이은 흉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며 이 밭을 갈아엎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밀밭에 들어선 대형 트랙터들. 굉음을 내며 밭을 달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흙더미만 남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궂은 날씨 때문에 수확을 못하고 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씨를 뿌린 뒤 5개월, 10,000제곱미터 밭은 10분이 채 안 돼 흙밭으로 변하고 맙니다. 애지중지 메밀을 키워온 농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 비료값도 물어야 되겠지만 대출 이자도 물어야 되고 하는 이런 형편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 메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제주 지역에 메밀 생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지난 5월 제주에 내린 비는 408.1mm. 평년 강수량의 2.5배를 넘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6월에도 평년의 1.5배에 달하는 292.3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메밀은 채 여물지 못하거나 일부 여문 열매는 맺힌 채 발아해버려 올해 봄 메밀 생산량은 예상량의 절반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겨울에는 한파로 채소 수확을 포기한 데 이어 메밀과 밀, 단호박 등 봄 작물까지 흉작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기후 위기에 대비한 농정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벌써 진행되는 상황이며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밭에서 그냥 갈아엎는 것도 일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리 농민들은 입을 모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계속적으로 농정당국에 요구해왔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 대상 품목이 기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농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쇼핑센터에서 어제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가 발주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한 지 열흘 만에 발생한 사고인데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대화를 나누던 상인들이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지켜봅니다.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하고 상인들이 황급히 빠져나오기 무섭게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제주시 한 쇼핑몰에서 천장이 무너진 건 어제 오후 3시쯤. 80개 상가가 들어선 1층에서 330제곱미터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안에는 상인과 손님 10여 명이 있었지만 1명이 다치고 나머지는 모두 대피했습니다. 석고보드가 도미노식으로 쫙 무너지면서 와서 튀어나갔는데 순간적으로 석고보드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 머리를 쳤고. 사고가 난 쇼핑몰은 31년 전인 1992년에 지어졌고 8년 전 천장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제주시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천장에 에어컨을 다시 달았는데 열흘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석고보드 약한 것을 보강도 안 해주고 그냥 마감 처리하고 준공을 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공사업체가 에어컨 8대를 설치하면서 천장 무게를 받쳐주던 철제 지지대를 잘라내고 보강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거기는 그 보강할 만큼 특별한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피해 입은 상인들은 사고 하루 만에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무너진 천장에만 에어컨 8대 중 6대가 몰리게 설치하는 등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집중적으로 그 라인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가져왔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항의를 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곳곳을 돌며 값이 나가는 나무만 골라 수십 그루를 훔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들이 훔친 나무값만 7천만 원이 넘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팔기 전까지 이 나무를 임시로 키우기 위해 한라산 중산간의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면적만 축구장 2배가 넘는 15,000제곱미터였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뜸한 제주 시내 중산간 도로. 6.5톤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화물칸에는 커다란 참빗살 나무 2그루가 실려 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또 다른 트럭. 검정 가림막 아래로 같은 나무 2그루가 보입니다. 8.4m 길이 적재함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전문 조경업자가 포함된 일당 4명이 제주 곳곳을 돌며 훔친 나무들입니다. 2018년부터 이들이 훔친 나무는 확인된 것만 79그루, 나무값만 대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국공유지거나 토유주가 육지에 살고 있어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훔친 나무를 임시로 키우기 위해 한라산 중산간 지역도 파헤쳤습니다. 훼손 면적만 축구장 2배 크기인 15,000제곱미터. 경찰 조사 결과 훼손된 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군부리 바로 옆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닌 국공유지에다가 훔친 나무들을 옮겨 심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훔친 나무들은 한 그루에 수백만 원에 거래돼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기도 했습니다. 팔기로 계약한 나무에는 테이프를 둘러 누가 구매했는지 표시를 해놓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치경찰은 이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나무 700여 그루도 발견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조경수의 경우에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수영이 빼어나기 때문에 고급 골프장이나 리조트에서는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경업자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명을 불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에 제주 지역 농어민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제주 범도민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IAEA가 국제기구라는 가면을 쓰고 일본의 불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자료를 신뢰한다며 대놓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2일 제주시청 앞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양식 수협들이 제주에 모여 청정 양식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제주 등 전국 7개 양식 수협들은 제주 어류 양식 수협에서 위생적인 양식 수산물을 공급하고 일본 원전수 방류 이슈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며 거짓 정보에 단호히 대처해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와 수입수산물 검역 강화, 폐업 지원금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19,493명이 신청했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4.3 희생자는 사망자 238명과 행방불명자 359명, 후유장애자 21명과 수영자 112명 등 모두 730명이며 유족은 18,763명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추가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는데 희생자 결정은 면담과 사실조사 등을 거쳐 4.3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4.3 당시 강경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에 대한 4.3 안내판 설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안내판 설치를 청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게 올해 말 마무리 예정인 제2차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4.3 기념사업회와 제주민예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정확한 역사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주 시내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오름이 훼손되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오름 중턱에 설치된 농막과 창고 등 2동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토지주에게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또 토지주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 지역에 몰래 들여와 운영하던 불법 렌터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렌터카 160여 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업체 4곳에는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고 타시도업체 17곳에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해수욕장 계절음식점이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2호 태우와 곽지, 함덕 등 5개 해수욕장에서 9개 업체가 계절음식점을 열 계획으로 마을회와 부녀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영업자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계절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을 사전 확인한 뒤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 입구 지하차도가 다음 달 말에 완전 개통됩니다. 제주시는 지하차도 공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주변 도로의 오래된 노면을 재포장한 뒤 이달 중순에 임시 개통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달 말에 완전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도가 개통되면 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화물청사에서 공항 입구까지 일방 통행으로 바뀌어 주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6일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주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는 사건과 관련해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었다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크레인에 실린 건설자재가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제주시 삼도동에서 25톤 크레인이 우회전을 하며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제 건설자재가 5톤 트럭 조수석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등 4명이 다쳤고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제주시의 월읍 하규 1, 2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는 1, 2순위 청약에서 425가구 모집에 115명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